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후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요. 일찍 좀 유튜브를 찍으려고 카메라 먼저 켰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 아우지루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차를 한 숟갈 타서 먹으니까 이제 훨씬 또 커피 대신 그렇게 카페인도 좀 보충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아우지로 먹는 그런 습관은 괜찮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포커스를 쓰고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포커스 쓰고 이제 일을 합니다. 지금 한 달 좀 넘게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또 많이들 이렇게 체험을 하셔가지고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상당히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커스 쓴 거 가끔 유튜브에 올리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마치 그 서유기에 나온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이 머리에 쓰는 그 조이는 고리 있잖아요. 그거 같다 그러는데 그 조이는 고리 이름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금고아 또는 금고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금이라는 게 조인다는 뜻이고 고가 고리라는 뜻이고요. 뭐 어린이 야자도 쓰고 또는 주문 주자도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걸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이제 머리가 아파서 꼼짝 못 하는데 저도 뭐 손오공은 아니지만 이걸 쓰고 나니까 상당히 좀 규칙적으로 뭔가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이게 금고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4월부터는 좀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달 이제 그런 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이런 스튜디오라는 데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4월 달에 이제 병아리콩과 올리브유 이게 이제 4월 1일 날 처음 찍었고요. 600명이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조금 이제 해보려고 이제 해서 포커스 이제 쓰면서 했고 한 열흘은 정신없이 바빴나 봅니다. 예, 한 열흘 못 쓰다가 이제 17일부터 보시면 17, 18, 19, 20은 아마 휴일이고 21일, 22일, 네, 23일, 24일, 25일, 또 26, 27은 휴일이고 28, 28일부터는 2개, 29일 또 2개, 30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한 10개 넘게 찍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5월 달에는 뭐 휴일이 많아서 많이 못 찍겠지만 아무튼 평일날은 쉬지 않고 하루에 2개씩 이렇게 좀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공부한다는 의미로 뭐 논문을 읽어도요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한 번씩 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으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한 분이라도 보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뭐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큰 기대 없이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가스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피부를 보지만 피부는 사실 몸속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 같은 변화는 장내 세균의 균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면역 반응과 염증 조절, 피부 장벽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미세한 생태계가 흔들리면 피부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몸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균형이 피부라는 창을 통해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듯이 피부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체를 자연스럽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이러한 피부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비접촉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도 수증기,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와 같은 물질을 감지하여 피부의 상태와 전신 건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분 손실 측정 장치는 크고 고정형이어서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웨어러블 기기는 약 2cm 크기이며 피부 위를 몇 밀리미터 떠서 부유하듯 작동합니다.
피부에서 자연 발생하는 기체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장치는 특히 상처 관리, 감염 조기 발견, 수분 손실 모니터링에 강력한 도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피부 수분 손실 증가, 이산화탄소 및 VOC 농도 상승은 감염이나 조직 손상의 조기 징후입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치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궤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화장품이 피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되는지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향후 연구팀은 pH 센서 추가,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선택적 감지 능력 강화 등 기술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통한 가스 분석이 단순한 피부 상태 모니터링을 넘어 조기 질병 진단 및 전신 건강 평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러한 신호를 과학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피부는 더 이상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몸속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정밀한 관측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포커스도 그렇고요. 이제 몸에다 붙이거나 쓰거나 하는 그런 웨어러블 장비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런 논문 제목을 보면 한 번씩 읽어보게 되는데 이번 연구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개발을 했고 장치를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키스트 있죠? 과학기술원인가? 그 홍릉에 있는 거요. 키스트 연구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저자에 보면 한국 이름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네이처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논문은 오픈 액세스가 아니라서 받아볼 수가 없고요. 그림은 볼 수가 있어 가지고요. 네, 그림을 보면서 일단 글은 썼고요.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요. 사람의 이제 정상 피부 표면하고 이제 단면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피부층, 그 다음에 여기가 표피층이고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진피층이고 여기가 피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땀샘 조직이고요. 여기 땀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요거는 모발이고, 이렇게 돼 있는 요건 혈관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도 그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증발을 하고, 또 땀을 통해서도 이제 수분이 나오고요. 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VOC라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벤젠이나 뭐 다양한 그런 유기화합물들이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정상 피부에서는 이런 VOC 같은 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손상받은 피부에서는 이 VOC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요게 이번에 이제 개발한 웨어러블 기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배터리하고 이제 회로가 들어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 센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딱 붙어 있진 않고 밀리미터 단위로 살짝 떠 있다 그러네요. 이 안으로 이제 그 수증기나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를 이제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안에 농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제 회로하고 그런 거라는데 제가 이런 거는 정기적인 거라서 잘 모르고 두 번째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TEWL이라는 게 Total Epidermal Water Loss. 그래서 전체고요. 에피더말이라는 게 이 피부를 말하는 거고요. 워터 로스는 수분 손실이죠.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 얼마나 수분이 손실되는지 주로 수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이제 피부 부위에 따라서 이제 수분 손실량이거든요. 전체적인 수분 손실량이 이제 다른데 이렇게 땀을 흘리게 되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보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 이제 수분 손실이 가장 많은 곳이고 요건 이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땀 날 때 주로 보면 이마하고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가장 수분 손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이게 등이고 이거는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이거는 종아리 뒤쪽인데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가는 건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이 이산화탄소가 나가면 이 모기들이 이걸 감지해서 그 사람을 물게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비오타라는 거는 이제 피부에도 이런 상재균들이 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 VOC하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게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도 저한테만 이렇게 모기가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잘 안 씻어서 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사실 저도 열심히 씻는데 아무튼 모기한테 좀 잘 물리는 편입니다. 이제 VOC를 측정을 해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이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이 VOC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 정상 피부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 땀을 흘리거나 요건 샤워를 했을 때거든요. 예, VOC가 이제 많이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한 직후에는 VOC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기한테 더 많이 물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땀을 흘리면 물론 이제 많이 물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남자 여자인데요. 짙은 게 이제 남자죠. 남자가 VOC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향기, 냄새, 뭐 이제 그런 걸 띠거든요. 이 VOC에 이제 세균이 내는 그런 화학물질 같은 게 같이 섞이면 이제 상당히 그 고유의 채취가 좀 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향을 내는 거는 남자가 조금 더 많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CO2입니다. 그 이산화탄소 농도는 숨을 쉬는 거에 따라서, 예, 사람이 이제 숨을 내뱉을 때는 피부를 통해서 별로 안 나가고요.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좀 많이 나가고, 뭐 이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손상을 받은 거죠. 네, 어떻게 뭐 상처가 나거나 베이거나 이러면은 이쪽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VOC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고, CO2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피부에 상처를 내고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그 수분을 본 건데요. 그러니까 1일째에는 수분이 이제 많이 나가고요. 2일, 3일, 4일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사진인데 조금 흐리긴 한데요. 요건 정상인이고 요건 당뇨 환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손상을 주고 나서 이게 손상을 준 거죠. 상처가 아무는 걸 쭉 봤는데 13일이 되면 상처가, 정상인은 완전히 다치는데, 당뇨 있는 사람들은 상처 회복이 늦죠. 16일이 됐는데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가 않았고 43일이 돼도 이제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여기서 이 검정색이 운드 클로저라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다쳤는지, 여기 1까지 오면 다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3일입니다. 13일이 되면 이제 상처는 다 다치고요. BR이라는 거는 이 베리어 리커버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안해낸 어떤 지수입니다. 이게 이쪽 1로 가까이 가면 이게 상처가 다 회복이 된 거를 화학적으로 이제 찾아낸 건데요. 예, 이렇게 정상인은 상처가 다치면서 이제 장벽도 회복이 되고요. 여기는 이 녹색은 그 VOC, 그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느냐는 건데, 이제 상처가 처음 내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분포를 보이다가 상처가 다 아물면은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당뇨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쭉 상처가 더디긴 하지만 완전히 다쳤죠. 특히 이 정도, 한 27일 정도가 되면 상처가 완전히 다쳐서 눈으로는 닫혀 있는데, 이 파란색이 아까 베리어 리커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베리어 리커버리는 아직 그 1일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겉에는 이제 다 나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어떤 상처 치유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VOC의 배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높게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그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상처가 미세하게 났는지, 또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들은 이 상처가 다치는 거하고 그다음 베리어 리커버리가 거의 이렇게 45도를 이루면서 일치하는데, 그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 상처는 이렇게 다쳐서 1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베리어는 리커버리가 안 되고 계속 0.2, 0.3 여기 머물다가 이제 서서히 1을 향해서 간다. 예,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제 상처 치유가 늦고, 이전에는 이런 거를 이제 수분 손실 하나만 가지고 측정을 했고 또 병원에서만 측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웨어러블이 나오면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어떤 VOC가 많이 나오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당뇨 때문에 이제 다리를 자른다거나 발을 자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그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야 뭐 혈압도 재고 심전도도 재고 뭐 이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 개인들이 집에서 이런 거를 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 같고요. 그걸 빨리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해서 필요할 때 이제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